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 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10일간 2교시입니다. 토픽 106번 회산림자원 개발의 아포코입니다. 111회 1교시에서 아포코가 출제되었습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아시안 포레스트 코퍼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아포코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한 아세안 대외관계 수립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아포코는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산림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산림 분야 주요 국제 이슈 협상에서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와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특히 산림 기반 인적 산업 교류 및 산림기술 공유를 통한 재난 대응 협력은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인 신남방 정책이 지향하는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한 아세안 평화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포코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 2386호가 86호는 2018년 4월 27일 날 발효되었습니다. 회원국으로는 아세안 9개국,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부탄, 동티모르를 합쳐서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개발협력사업과 지역협력사업, 랜드마크 프로그램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은 지역 산림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아세안의 기후변화 및 녹색 성장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과 전문기술 공유, 능력 배양을 통한 산림생태계 복원, 산림자원 평가 및 기후변화 대응, 지역주민 참여 강화 사업, 종자수급 개선, 모델링 조성 사업, 원격 탐사 기술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형 산림관리, 지역주민 소득 증진을 위한 고부가치 수종 개발, 훼손, 산림생태계 멸종위기 식물종 증식 보전, 지속가능한 자원 경영을 위한 경관 보건 접근 역량 강화, 북부 산간지역 황폐지 조림을 위한 수종 개선 사업, 소규모 사유림 등록 사업, 산림 복원을 위한 혼농임업 모델의 개발,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공동체 기업 조성 사업, 산림관리 지역 내 공동체를 통한 목재 생산의 수직적 통합 촉진 사업, 티크 조림지의 병해충 관리 및 산사태 방지 사업, 마을 기업과 산림 보전을 통한 산촌 주민 소득 향상 모델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열대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 강화 추진 사업, 카르티행 국립공원 산림생태 다양성 자원의 보전 및 개발, 침엽수림, 어대기드 해충 분포 및 재발 방지 연구, 혹병 매개충에 대한 섹슈얼 저항성 조사, 랜드마크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안 국가 간의 자원적, 기술적 자금의 불균형을 협력과 자원 분할로 대응하려는 시도입니다. 프로그램들은 장기적인 효과를 위한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장기적인 비전의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교육훈련센터 RUTC 건립, 미얀마에 건립하는 겁니다.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산림 분야 역량 강화와 산림 훼손진 보건 및 모델링 조성, 그리고 홍보가 있습니다. 그림은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 상징 로고입니다.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 아포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산림 목적은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 이슈에 대응하고 산림 분야 아시아 영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적 합의, 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회원국은 16개 참여국이고 당사국 14개국, 옵서버 2개국입니다. 당사국 파티 13개국은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이고 옵서버 2개국은 말레이시아와 타지키스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역은
한국은 2009년에 개최된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포코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기구 설립을 위해 한아시안 산림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아포코 설립을 지지하였습니다. 14개국 산림 및 외교 분야 참여로 협정문 최종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아세안 9개국, 말레이시아는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몽골, 부탄, 동티모르가 참여하였습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이 2018년 4월 27일 날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한국 포함 5번째 국가 비준서 등이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가 됐습니다. 산림 전문 교육기관인 RETC 교육훈련센터가 2018년 7월 미얀마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제1차 아포코 창립총회 개최 및 전략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총회의 개최는 2차 특별총회와 3차, 4차, 5차, 6차, 7차가 개최되었습니다. 2019 한아시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아포코 설립을 환영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부산입니다. 아포코 주한대사관 초청 브리핑 및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유엔 총회 옵서버치를 획득 및 OECD 닥 ODA 적격기구 등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총회 옵서버치를 2000년 12월 획득했고 OECD 닥 적격기구 인증을 2021년 4월에 인증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 산림협력기관의 본부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아포코 제2차 추진 전략회의 2024년부터 2030년에 따른 중점 분야는 산림 보호 및 보존, 지역사회의 생태순환 경제, 기후 산림재난 위험관리가 중점 분야입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교육훈련센터 아포코 RETC는 비전으로 녹색 아시아 실현을 위한 산림지도자 양성과 세계 최고 산림교육 훈련센터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목표는 산림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회원국 간 정보와 경험의 공유 및 전파를 했고 위치는 미얀마 양곤에 위치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식당, 도서실, 기숙사, 부서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상은 산림청 홈페이지 2025 국제협력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7번 임업경영구조의 개선입니다. 95회 4교시에서 임업경영구조의 개선 방안, 101회 3교시에서 임업경영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임업경영구조 개선의 의의를 살펴보면 임업경영구조의 개선이란 임업의 경영규모에 관한 내용과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만이 아닌 임지나 임업기계와 같은 경영수단 및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를 뜻합니다. 그래서 경영구조의 개선이라 함은 경영규모가 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기계를 도입하거나 산림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구조는 어느 개인의 산림경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산림경영을 대상으로 하는 협업경영의 경우도 포함하게 됩니다. 임업경영구조의 개선 또는 경영구조의 개선 정책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생산률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한 노동 생산성의 확대를 함축하기도 합니다. 임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제도나 조직의 개편을 구조 개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을 경영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림경영에서의 소유규모의 확대 및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임업경영구조의 개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임지정책으로 생산 기반의 정비 및 확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산림 소유 구조입니다. 앞으로 산림경영에서 그 소유 구조가 어떻게 변화 또는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임업 내외적인 변동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소유 구조는 역사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개인적 점유에서 시작하여 일제시대 초기에는 임야 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임야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8.15 해방 후에는 귀속 임야의 국유화와 이권 처분에 의하여 오늘날의 소유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산림 소유 구조는 산림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21%, 공유림은 8%, 사유림은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유림은 산림 경영 구조의 개선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과 공유림은 점유면적 비율이 29%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로 산지되어 있어서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유림 경영은 소유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유 규모가 극히 영세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산림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소유자는 약 195만 명에 달하고 있어 소유 규모별로 본다면 5헥타르 미만의 소유자가 90%에 이르러 산림 경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산림 소유가 비임업적이거나 또는 부재산주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 1970년대 부재산주는 전체 산주수의 15% 정도였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35%로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산림 소유의 분산화와 임지가 소집단화되어 있는 점입니다. 산림의 경영 규모가 전업적이거나 주업적인 임업 경영에 적합한 규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경사가 완만하고 경치가 좋은 곳은 대부분 묘지로 이용되거나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산림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 소유 형태의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 규모를 확대하고 대규모로 집단화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 단위로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산림 생산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생산 기반 시설에서는 낮은 임도율과 기계화율을 들 수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합리적인 경영 및 집약적인 관리의 기본이 되는 시설이며 목재 등 임산물의 반출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또한 임도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을 극대화시키지만 시설이 미비할 경우에는 산림의 접근이 어렵고 생산 요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경사가 심하여 임업기계의 사용이 제한적이며 지금까지는 산림시업의 대부분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악한 생산 기반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높은 편입니다. 열악한 생산 기반과 높은 생산 비용 부담은 산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업 근대화의 핵심 과제인 중노동에 대체할 임업기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임도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 생산 기반의 정비 및 확충은 산주 개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산림정책 전반에 관련된 경영구조 개선 정책의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업 노동력입니다. 산림 경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산활동에서 기본적인 생산 요소는 생산수단과 노동입니다. 여기에서 노동을 우리나라의 임업에서는 벌출노동, 육림노동, 그리고 시탄제 생산노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노동은 모두 농산촌에 살고 있는 농민이 부업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신탄제 생산노동은 농가의 자영 생산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육림노동의 경우 자영노동이나 또는 정부의 산림독화 계획에 따른 산림개헌의 공동 출력과 주민 소득 증대와 농산촌 유휴 노동력의 활용을 도모한 정부의 노임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벌출 작업은 대부분이 벌목업자에 의한 고용노동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노동관계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의 영향으로 농산촌 주민의 도시 이출과 산업구조의 변경으로 임업노동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산림에서 경제림의 조성을 위한 노동력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림 자원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업노동력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임업 경영구조의 개선 방안을 보면 첫째, 산림 소유 구조 및 경영 규모의 확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산림 소유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업 후계자나 동민가에게 임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 및 경영률이 낮은 국유림은 주변의 사유림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화하거나 분수림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소유 규모를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유림의 경우에도 소유 규모가 아주 작아 경영의사가 전혀 없거나 부재산주로 산림의 관리와 경영이 부실한 임지는 국가에서 매입하여 국유림의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유 규모의 확대는 한정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 각 소유자의 소유 목적, 동기 및 규모에 따른 이해 득실의 차이가 많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임야에서는 상속세를 낮게 해주거나 한 자녀 상속만을 원칙으로 하며 3.5헥타르 미만은 분할을 금지하고 임지의 귀환과 합병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1960년대부터 임업구조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경영규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에 시행된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보존임지에 한해 3헥타르 이하의 분할을 금지시킴으로써 영세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최소한 20에서 30헥타르의 사유림은 협업을 추진하여 국가가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하여 산림 경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협업 경영 사업이 산림청 시범 사업으로 출발하여 많은 시책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구조 개선의 중요한 방안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생산기반 시설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우리나라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 생산에 있어서의 토지 및 노동 생산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임업경영의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도시설의 확충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 작업의 생력화에 도움을 주고 임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임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임업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임도의 개설 및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도는 산림 경영 구조 개선의 기반시설로서 지역 내 도로망과 연계되어 계획되어야 하며 지역권 전체의 산림시설에 적합한 인도망이 설정되도록 적당한 밀도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은 전체 산림시업의 적당한 주간선 임도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개별 경영에 따른 지선 임도, 자간 임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임도 개선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며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계획, 시설하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의 기계화입니다. 산림작업은 중노동이며 작업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 수행되는 만큼 기계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 경영에 필요한 임업적 목적에 맞게 제작된 것을 임업용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 목적이나 또는 다른 경제적 이유로 제작된 기계나 장비를 임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업 선진국들은 많은 경우 임업 기계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지의 보호, 관리 및 식재는 이미 기계화가 되어 있으며 벌도에서는 체인톱이나 더 나아가 벌목기 또는 다목적 다기능 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재나 운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용 트랙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형이 험한 산악지나 경사가 심한 곳에는 집재기를 이용한 가선 집재 작업을 하며 운송에는 대형 트럭과 트레일러 등 운반 장비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업기계는 수요가 적고 고가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개인이 구입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림 소유 규모나 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기계 이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계 효율도 낮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농업용 또는 다른 산업용 기계 장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량, 개발하도록 국가나 임업 협동조합이 지원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계 이용률과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 생산 기반과 산림 시업 방법을 개선하여 기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 작업단의 운영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촌 노동력이 도시 유출과 농산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를 초래하여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졌고 농산촌 임금의 급등으로 산림에서의 시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임업노동 및 산림작업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산림작업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한 작업단을 조직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민유림 영린단의 공식적인 조직을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민유림 작업단 조직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기동작업단과 산림개발작업단을 통합 재정비하였으며 민유림 영린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연차적으로 작업단을 추가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작업단의 조직 규모는 1990년에 20개 조합의 작업단을 조직하여 1개단의 규모를 15명 기준으로 하였으며 1992년부터 95년까지는 150개 작업단을 1개단의 규모를 12명 기준으로 조직하여 현재 총 203개 작업단 약 2,496명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된 산림작업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중 작업 가능한 작업물량 확보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산림작업원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직에 대한 운영상의 자금 및 행정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등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림작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안전사고의 대책으로서 안전장비의 지급, 산재보험 가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산림경영 목적에 맞는 인분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속성수, 유실수, 산림부산물, 관광임업 등을 통한 조기 수입으로 산림경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둘째, 임산물 출하 판매, 가공품 전시 판매, 종묘출하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유통가공 시설을 정비함은 물론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사업을 통하여 임업 생산 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정책학 2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08번 산촌 생태마을의 성공 전략입니다. 84회 4교시에서 산촌 생태마을의 성공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의 개념을 보면 산간 오지에 위치한 촌락 또는 산림이 많은 부락으로서 자연을 그대로 살린 산림 생태환경과 산림 휴양문화가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산촌 지역의 풍부한 산림 등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산촌 내 공간으로서 건강한 휴양과 살아있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힐링을 추구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산촌 개발 사업의 성과 및 반성을 보면 1995년부터 10여 년간 산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해 산촌 주민소득의 향상, 마을 인구의 감소도나 일상생활의 편리 등 직간접적인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아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산촌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의 성공적인 전략을 보면 먼저 산림청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예비 활동 마을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산촌 생태마을 사업 대상자와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산촌마을 컨설팅, 특화품목 등 지도 기능을 강화합니다. 둘째, 사업 주체 간 갈등 관리입니다. 마을의 갈등은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겪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도록 마을 주민들을 유도하면서 갈등이 없는 마을보다 더 큰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유도합니다. 정부 지원과 사업 성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사업에 대한 몰이에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자 육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마을 운영 의사결정을 위한 성숙한 회의와 토론 문화를 장착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주민자치 규약을 마련합니다. 또한 마을 지도자의
리더십 발휘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마을 경영으로 마을 경영의 개념을 보면 마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 인적 자원, 재무 자원, 생산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가는 방법과 과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거나 증진함으로써 마을 소득, 경제 구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산촌마을의 저소득 구조에 따른 인구 유출과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통한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소중한 환경생태 및 산림자원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마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공통한 전통과 문화를 발굴 개성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마을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끝으로 마을 주민과 도시민, 외지인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산촌마을의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갑니다. 109번 산촌진흥입니다. 84회 3교시에서 산촌진흥의 기본원칙과 비전, 95회 1교시에서 산촌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산촌의 개념을 보면 산림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을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둘째,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제곱킬로미터당 106명. 그리고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이하입니다. 산촌진흥의 기본 원칙,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법 법률 제3조에 의한 산촌진흥의 기본 원칙을 보면 첫째,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존, 증식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둘째,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입니다. 다음은 산촌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내용을 보면 산림기본법 28조 30조, 임업 산촌진흥법 23조 등의 동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한 산림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촌진흥계획을 수립, 시장구에서는 산촌진흥 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동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임업 및 산촌진흥법 제23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과 경영기반 확충 등 산림의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과 둘째, 농림수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셋째, 산촌의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 정비에 관한 사항. 넷째,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다섯째, 도시와의 교류 촉진, 산촌의 녹색 생태 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여섯째, 임업 기능인 양성 등 산촌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일곱째,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 계획과의 연계,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고 비전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입니다. 비전의 목표는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산촌 거점 권역을 육성하고 둘째, 산촌을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며 셋째, 산촌 기반 휴양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소득원 확대입니다. 5대 전략과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를 살펴보면
첫째,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환경에너지 분야입니다. 산촌 경관자원 개발 및 가치 제고, 산촌 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강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등입니다. 둘째,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 산촌입니다. 경제소득 분야입니다. 청정 임산물의 고부 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산림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 경영 역량 강화, 산촌 6차 산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육성입니다. 셋째,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 산촌입니다. 관광 휴양 분야입니다. 산촌 마을 생태 체험관광 자원 발굴, 산촌 관광 휴양 프로그램 개발 홍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장기 체류형 마을 조성, 산촌 관광 휴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입니다. 넷째,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정주 귀산촌 분야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산촌개발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 방식 개편, 주민 행복 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제고, 산촌 특구 유형별 거점 권역 육성입니다. 또한 도시 청년 은퇴 세대의 귀산촌 붐 조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산촌은 인력과 거버넌스입니다. 산촌 리더 양성 및 마을 간 협력 공유 확산, 그리고 산촌 마을 주민 간 유대 협력 강화, 지자체, 지역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촌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전개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2차 산촌진흥 기본계획 산림청 2017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0번 산촌 거점 권역 육성 사업입니다. 117회 사교시에서 산촌 권역 육성 사업 기본 방향을 거점 권역 유형별로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산촌 거점 권역 육성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산림과 산림자원의 순환, 이용 및 이와 연계한 지역자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규여건을 조성하고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고 지원 자격은 산림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3개에서 4개의 읍면 범위 내 산림자원,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산림자원 중심 거점 지역입니다. 2018년에는 울진, 평창, 인제, 괴산, 진안 등 4곳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각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촌 거점 권역의 개념은 도시민, 귀산촌과 연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 이용을 위한 지역 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읍면 단위 이상의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림은 산촌 거점 권역 개념도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실행을 하고 소득 일자리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해서 지역 자원 발굴을 육성합니다. 이에는 산촌 주민의 교류와 협력을 산촌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서 그 도시민과의 청년 은퇴자를 유입하거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국유림과 사유림 그리고 해서 휴양, 관광 그리고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을 해서 문화, 관광, 휴양을 합니다. 그리고 인접도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산촌 거점 권역으로 확대해서 나갑니다. 산촌 거점 권역 사업 추진 유형을 보면 첫째, 임산업 진흥형입니다. 산림자원으로 식품, 서비스, 특화 상품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 산림 비즈니스 육성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거점을 조성합니다. 둘째, 산림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핵심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간 상호 연결을 지원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합니다. 셋째, 산촌살이 지원형입니다. 사람 중심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민, 귀촌 산촌인 위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거점 권역 유형별
기본 방향을 보면 먼저 임산업진흥령은 목재 생산,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 등 산림자원 분야를 산림자원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개량 조성과 산림자원 특화 상품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및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산림자원 특화 상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의 지원이 있습니다. 산림 서비스 제공형의 기본 방향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레저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산림을 기반으로 한 산촌의 문화와 전통, 산림치유, 산림, 그리고 교육 등 도시와의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자원 발굴, 플랫폼 체제 구축, 콘텐츠 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산촌살이 지원형의 거점 권역 이용은 기본 방향으로 도시민의 산림기술을 향상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산림자원 활용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도시민의 산촌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형 정착 기반과 도시 산촌 교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내용은 2019년도 주요 업무 세부 추진계획 산림청 자료 3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